이란 나라는 이보다 더 친미 국가는 없다. 이 정도로 정말로 친미 국가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틀어져 버려요. 나 재산 4천억 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소련과 맞서 싸우겠다. 그 청년 이름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CIA와 오사마 빈 라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9월의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알고 싶은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RGO의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9월 하면은 떠오르는 끔찍한 그 기억이죠. 바로 뉴욕에 있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9월의 그 끔찍한 비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 테러를 주도를 한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혹시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의 국적을 혹시 아십니까?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알카에다의 요원들 대부분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젊은이들이 왜 그런 끔찍한 테러를 미국에 저질렀을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은 서로 완전 친미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그 내막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의외로 시간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79년도 이슬람 혁명까지 가야 됩니다. 1979년 2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나라는 이보다 더 친미 국가는 없다. 이 정도로 정말로 친미 국가였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비 왕조였죠. 팔레비 1세, 2세. 왕조는 아빠, 아들 딱 왕이 2명밖에 없었거든요. 자, 이 팔레비 왕조 때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친미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진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보셨을 거인데 1971년 테헤란 거리라고 해가지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 사진도 있거든요. 여기가 테헤란 맞아? 헐리우드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과는 완전 다른 이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팔레비 왕조가 근데 무너졌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 버렸죠. 팔레비 2세 국왕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무정부 상태가 돼요. 이런 가운데 해외 망명을 하고 있던 호메이니라고 하는 이슬람 지도자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슬람 혁명을 완성시켜요. 무력 혁명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국민 투표를 실시했어요. 압도적인 표를 얻어가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을 해요. 대학생들이 요구했습니다. 돌려달라. 팔레비 국왕을. 재판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 이란 땅에서 테헤란에서 우리가 재판을 하겠다 하니까 미국은 노노노 못 돌려주겠다고 해요. 당시 팔레비 2세 국왕이 암 치료 중이었는데 암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인도주의적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테헤란 대학교 대학생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테헤란 시내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려요. 점거. 그래가지고 무려 444일, 1년 넘었어요. 52명의 직원을 억류를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이란 관계는 틀어져 버려요. 미국이 그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특히 자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코지 당하는 거를 못 견뎌 합니다. 미국은요. 미국과 이란은 틀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 집권을 한 이슬람 세력이 혁명의 구호로서 뭘 채택을 했냐면 억압받는 자들을 우리는 해방시키겠다가 혁명 구호였어요. 이란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은 다 미국이 이란을 억압했다. 그래서 미국 물러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같은 동네에 이 페르시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걸 봤어요. 저것도 해방시키자. 그래서 이란 당시 그 호메이니 형이 이런 말합니다. 미국은 거대한 악마, 이스라엘은 조그만 악마. 그때부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79년도부터 적이 돼버려요.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미국도 물론 산유국이지만 여기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아야지 뭐 미국도 산업을 굴리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떡하니 여러분 지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란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게 전체가 다 반미 국가가 된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딱 보니까 근데 지구 번역이 있네요. 이란 바로 옆 나라가 이라크거든요. 이란, 이라크는 전통적으로 국경 분쟁 때문에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79년도에 이슬람 이란 혁명이 일어난 그 해에 이라크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독재자가 들어와요. 누구? 사담 후세인. 정말 오랫동안 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담 후세인한테 전화한 거예요, 미국에. 뚜루루루 여기 워싱턴인데, 예, 왜요? 사담 후세인입니다. 너 이란이랑 사이 안 좋지? 국경 분쟁 때문에 사이 안 좋습니다. 전쟁 일으켜. 에? 제가 이란을요? 그 당시에 그 국방력을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선빵을 날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란 국방력이 이렇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가 다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 F-14 톰캣이라는 전략 무기가 있었어요. 탑건에서 탐 크루즈 형님이 타고 가는 날개 이렇게 접히는 요 비행기요. 이거를 이쁜 이란한테 미국이 80대를 팔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란 공군의 주력기예요. 하긴 이란은 국방력은 이 정도, 이라크는 이 정도였는데 제가 이란을 선빵 날리라고요? 전 지는데요? 하고 사담 후세인이 얘기하니까 걱정 마. 우리 미국이 무기 지원해 줄게. 진짜요? 그럼 해가지고 이라크가 선빵을 날립니다. 1980년에요. 요 전쟁이요. 미국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몇 달 안 갈 줄 알았어요. 미국이 지원해 주니까. 웬걸 8년을 갑니다. 이게 이란 이라크 전쟁이거든요. 1980년부터 1988년 우리 올림픽 할 때까지 8년 동안.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어이가 없고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라크가 나한테 선빵 날리냐고. 사담 후세인 놔가 된 거예요 지금. 전쟁 결과는 유엔의 중재 덕분에 그냥 무승부로 끝납니다. 국경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요. 단 두 나라는 다 폐허가 됐어요. 그렇죠.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란이 뭘 느꼈냐면은 이라크는 미국에서 뒤에서 미국이 도와주고 서방 세계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란은 혼자 싸웠거든요. 그때 이란이 느낍니다. 진짜로 한 말이 호메이니가요. 지구상에 이란의 친구는 단 1도 없다. 우리 목숨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라크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완전 솔직히 박살은 났습니다. 박살이 나죠 솔직히. 영토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을 다 끝난 후에 야 우리가 경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돈 없냐? 없는데요. 그래? 자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이라크가요 의외로 바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라크가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딱 한 나라가 막고 있거든요. 쿠웨이트요. 요 나라가 덩치는 작지만 쿠웨이트가 세계 5대 산유국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라크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쿠웨이트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왔어요.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우리 저 쿠웨이트 그냥 우리가 먹자. 아니 우리가 8년 동안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줬는데 코딱지 많은 나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미국이 뭐라 그러면 걔네들이 나쁜 놈이지. 해가지고 실제로 공개가 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요. 이라크가 문의를 해요. 우리가 이라크 쿠웨이트를 좀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했더니 당시에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으쌰 해가지고 쿠웨이트를 점령해버립니다. 점령 몇 시간 만에 해버려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사담 후세인이 민간인을 많이 학살합니다. 그때요. 쿠웨이트에서요. 근데 그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란이 몰락을 하니까 사담 후세인이 기어오르네. 게다가 또 쿠웨이트까지 먹어버리네. 얘가 또 이 동네에 골목 대장이 되겠구만. 아따 이것도 제2의 이란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냐. 에너지 안보 또 흔들리는구만. 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저기요. 지금 쿠웨이트에서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다. 그래서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거든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보십시오. 사담 후세인이 이렇게 잔인무도하게 민간인들을 쿠웨이트에서 많이 학살했습니다. 쿠웨이트를 돕고 이 중동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하는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이 생중계가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걸프 전쟁이거든요.
자, 요거를 잠깐 스탑하시고 그 시기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79년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맞아요.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이요. 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야지 바로 앞에 있는 인도양까지 내려가요. 소련이 지금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땅덩어리만 엄청나게 크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은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의병? 당연히 외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뭐 나름 독립군이 있었겠지요. 그 독립군들을 무자헤딘이라고 불렀어요. 말 그대로 성전을 치르는 전사란 뜻인데 이 무자헤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자헤딘이 누구였냐면 바로 탈레반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탈레반은 친미 단체였어요. 이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재벌 2세가 소련이 침공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도 가서 돕겠다. 나 재산 4천억 있다. 이 돈 가지고 내가 소련과 맞서 싸우겠다 하면서 그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요. 그 청년 이름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빈 라덴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의 건설 재벌이거든요. 하여간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현재 시세로 4천억 원의 유산을 받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이거를 다 들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소련과 싸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CIA와 오사마 빈 라덴은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조직을 만듭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요. 어떤 조직이었냐면 미국의 CIA 등등등에서 물자를 받아가지고 소련과 맞서 싸우는 무자헤딘에게 전달해주는 약간 물류 조직 회사를 만들어요. 그 조직 이름이 알카에다예요. 맞습니다. 알카에다도 처음에는 친미 조직이었어요. 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나고 오사마 빈 라덴은 다 이제 정리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 방금 걸프 전쟁이 터져버린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이라크를 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보내요. 메카 부근에 미군을 보낸 거예요. 뭐 이슬람교도가 아니신 분들은 잘 안 마음에 와닿으시겠지만 이슬람교의 최고의 성지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제국군의 군대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정부 요인들 다 알 거 아니에요. 미군 나가라고 하라고. 내가 사담 후세인과 맞서 싸우겠다. 나 돈 있다. 내가 사병 돌려가지고 내가 사담 후세인과 싸울 테니까 미군 나가라고 하라고. 메카 근처에 미군 주둔시키지 말라고.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정부 고위 관리들 다 일십해버립니다. 여기에 격분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소련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웠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적은 메카 근처에 미군을 주둔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1차 걸프 전쟁 때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카에다가 싹 반미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많이 테러를 저질러요. 오사마 빈 라덴이. 특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3년도인가 그 쌍둥이 빌딩을 한번 오사마 빈 라덴이 날려버리려고 해요. 그때는 지하실에 그 지하 차고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빵 터뜨리면은 샌드위치 팬케이크처럼 바바바바바바바바박 무너질 줄 알았대요. 근데 워낙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그냥 지하실에서만 터져버리고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의 설계도가 신문에 쫙 나오면서 구조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요. 요걸 터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졌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9월의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타겟으로 삼았냐? 간단하게 이거예요. 미 제국주의가 지금 저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의 무리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대 자본주의의 폐해다. 그러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은 어디냐?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다. 저거를 무너뜨려야지 미국을 무너뜨린다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해서 그걸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9월 11일 날 그 끔찍한 비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은 숨어버려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으로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하던 데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그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오사마 빈 라덴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어디서 찾냐면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의 한복판,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삼청동 청와대 부근에 숨어 살고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알아내요. 위치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네이비실 부대가 전투 헬기를 보내는데 파키스탄 공군 당국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저공빙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은 사살을 하고 그거를 워싱턴 DC에 있는 상황실에서 미군 그 장성과 오바마 대통령과 당시에 다 지켜보고 있었죠. 국무장관은 그 힐러리 클린턴이었고요. 그것도 참 보면 상징적인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장성이 센터에 있고 오바마 대통령과 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옆으로 빠진 그런 사진. 누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었죠. 자, 오사마 빈 라덴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시신은 미국 함정에 실려가지고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에 묻혀 있고 어디에 버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성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에 수장돼 있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9월 달에 그 끔찍한 테러는 왜 발생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한 게 문제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걸프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국가에서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었고 싫어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그렇게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란 빼고는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정책과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한 번은 이란에 붙었다가 한 번은 이라크에 붙었다가 단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이라크를 또 내치고 그걸 보고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것이 모든 중동 문제의 씨앗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오사마 빈 라덴은 왜 알카에다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그 9월 달에 끔찍한 비극을 일으켰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 이라크 전 때는 이라크를 전폭 지지해줬던 미국이 이란 이라크 전이 끝난 다음에 사담 후세인을 토사구팽시켜버리고 이라크를 치려고 했죠. 치는 과정에서 미군을 메카가 있는 자기의 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시키는 거, 이거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것만 들어줬어도 미국이 그래, 너희들 성지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둔을 안 하겠다라는 이해도만 조금 보였어도 끔찍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파병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론 모든 책임은 오사마 빈 라덴에 있어요.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